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 좀 짧고 굵게 끝낼 거고요. 오늘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단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단톡으로 다시 한번 잘 따라오실 수 있게 계속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보시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대답을 하거나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상위 노출 챌린지 17기를 진행하게 된 임수정 강사입니다. 이번 기수도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17기가, 이 상위 노출 챌린지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2년을 넘었고, 요번에 이제 17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1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로 많을 정도로 재참여자가 많은 모임입니다. 보통 한 2, 3회 정도는 모임을 같이 반복해 주시고 또 혼자서 연습도 많이 해보시는데요. 제 목표는 여러분이 자립하셔서 혼자서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혼자도 해보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같이 또 해보다가 그렇게 언제나 제가 그냥 이 모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블로그는 이제 반짝 한두 달 해서는 좀 원하는 성과를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장거리 마라톤처럼 좀 체력을 기르고 꾸준히 운영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기수에서 뵙던 분들도 많은데 역시나 제가 없었을 때 잘 운영이 됐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혼자서 열심히 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기수도 어렵게 시작하신 만큼 즐겁고 재밌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OT 순서 저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요. 키워드 상위 노출 챌린지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포스팅 하실지, 어떤 것들을 목표에 두고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실행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실행 마케터, 임수정 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광고대행사에서 A라고, A로 근무하면서 기업의 광고나 마케팅 기획을 담당했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 사업가, 즉,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지만 SNS는 필요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SNS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80% 이상은 블로그를 통해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 공룡 기업이라고 했던 카카오, 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김미경 선생님이 계시는 MKYU와 함께도 블로그를 통해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까지 또 2년 넘게 카카오톡 채널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 현재 배우면서 바로 써먹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란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현재는 경험 수집 잡화점에서 블로그 상위 노출 챌린지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의 블로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감사하게도 경수점에서 가장 많은 후기를 받아 최다 구매평을 기록한 챌린지입니다. 자, 저는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이렇게 블로그 하나로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챌린지에 참여하신 만큼 블로그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이 챌린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블로그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블로그 역시 굉장히 어, 독서를 기록하는 일기장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는데요. 꿈을 꾸고 블로그에 기록하다 보니 아까 우리 프로도님이 얘기하셨던 애드포스트도 이제는 거의 30만 원에 임박하는 수입을 좀 얻고 있고요. 나아가서 체험단도 원하는 것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게 됐고요. 전자책을 출간하고 이제는 종이책까지 출간해서 굉장히 바쁘고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직장인에서 이런 삶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시간을 투자해서 블로그에 꾸준히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단순히 상위 노출을 배워보고 싶어서 참여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국꿈이 명확할수록 더 빠른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간 이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성과를 보면 경쟁이 굉장히 적었던 키워드부터 나름대로 치열했던 키워드까지 순위권에 노출되는 것을 참여하셨던 분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목표했던 조회수, 방문자 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2배, 3배, 많게는 50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성과를 내신 분들은 몇 달째 1일 1포를 유지하면서 보통 시작할 땐 0이었다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기도 하셨던 분들입니다. 또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강의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상담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고, 나아가 판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 강의 모집을 하시면서 수강생을 모으기도 하셨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은요, 이렇게 사업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으셨지만 뚜렷한 주제 없이 약간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시는 분들에게도 뜻깊은 성과들을 내셨습니다. 이웃을 1000명 정도 만들어 보겠다 하셨던 분들, 도서 인플루가 돼보겠다 하셨던 분들, 독서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제 서평단으로 무료로 책을 읽기도 하고요. 체험단에 처음 당첨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포스팅을 쓰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경험 수집 잡화점 수강평에 보면 챌린지를 처음 시작할 때 블로그를 개설해서 방문자가 0이었는데 종료할 때는 방문객이 200명 이상이 되었다. 사진 한 장, 내용 한 줄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블로그가 꽉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블로그를 통해 상품 문의 전화까지 오고 있다. 챌린지를 통해 방문자와 조회수가 쭉쭉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에드포스트가 승인되어 블로그 작가가 됐다. 아, 정말 혼자만 알고 싶은 모임이다. 등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시고 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강평을 남겨주셔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 모임입니다. 자, 물론 이 모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죠. 특히나 한 기수만의 성과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성과는 당연히 이뤄낼 수가 없고요. 도전하고 실행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렵게 또 이 자리까지 오신 만큼 이제 꿈을 꾸고 블로그에 기록을 해봅시다. 세상의 모든 기회가 블로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작을 또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들어오셔서 이번에 인증샷을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인증샷을 찍어보고 또 이렇게 집중 한번 하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번만 저장하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상위 노출 챌린지 모임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임에는 총 3번의 줌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OT이고요. 이후에 피드백 줌 미팅과 Q&A 줌 미팅이 있습니다. 자, 상위 노출 챌린지에서는 줌 미팅에 참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만족도, 성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영상이 따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줄표를 참고하셔서 시간을 미리 빼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여 전에 미리 질문을 만들어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저희 모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개인별 목표 설정할 겁니다. 기간과 수치에 나눠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무작정 블로그를 열고 포스팅을 쓰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일간 쓰실 글감을 미리 기획을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글감을 기획하신 후에 1일 포스팅을 하실 거고요. 주말에는 주말 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때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번 주까지 단톡방에 제출해 주실 것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만의 목표를 정해 보시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블로그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반응이 빠르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몇 개의 글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일단 내가 정한 목표까지만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6기 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본인만의 목표를 적어주셨습니다. 목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이 목표를 보면서 일단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샘플은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만의 목표를 이번 기수에서도 정하시고 그 목표를 위해 한 달간 열심히 블로그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점에서 여러분의 블로그가 어느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는지를 단톡방에 캡처해서 올려주실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캡처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회수, 순방문자 수, 평균 사용 시간이 보이게 일간과 주간을 나눠서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케줄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블로그에 쓸 17개의 글을 미리 기획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존에는 일주일을 드렸었는데, 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3일 드릴 겁니다. 무작정 블로그를 열고 포스팅 쓰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글을 쓸지 기획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하루 만에 뽑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글감을 뽑아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몸소 체험하셨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획한 파일을 수요일에 단톡방을 통해서 제출해 주십니다. 이게 1차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1일 1포를 바로 시작합니다. 평일에는 1일 1포가 필수이고요. 기획하신 대로 글을 쓰시고요. 자, 주말에는 주말 미션이 따로 나갑니다. 주말은 포스팅이 자유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안내 드릴 텐데, 하지만 포스팅은 자유이지만 제가 내드린 주말 미션은 반드시 실행해 주셔야 1일 1포로 간주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포스팅, 주말에는 주말 미션을 실행하셔야 한다라는 거. 자, 매 기수마다도 1일 1포를 달성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제대로 포스팅을 쓰고 있는지 두 번의 줌 미팅을 통해 자세하게 피드백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줌 미팅 시간 꼭 적어 두시고요. 이 챌린지는 3월 28일 마지막 금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니 약 한 달간 조금 빡세지만 좀 즐겁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제출해야 되는지, 1일 1 포스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글감을 제출해 주시는 건데요. 자,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글의 제목과 예상 키워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글의 제목에는 예상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할지 고민해보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것을 보고 피드백을 하나씩 천천히 해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때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저는 AI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 GPT도 있고, 리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는 AI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프롬프트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요.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블로거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색량이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성 포스팅 주제를 20가지 추천해 주세요. 조건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 위주로 최신 트렌드도 반영해서 제목 형태로 제안해 주세요. 자, 이 내용 안에 여러분이 좀 더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4, 5여서 여러분과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좀 자세히는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음, 여기 그 김민정 블로거님 거를 제가 아까 잠깐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렇게 써 있으시더라고요. 피아노 언어의 이해와 음, 한번 볼게요. 어, 아까 우리 여기 민나크님 거. 자, 요걸 봤어요, 제가. 피아노 언어의 이해와 연주 테크닉을 익히도록 돕는 피아노 랭귀지 멘토 김민정. 자, 이걸 그대로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아노 언어의 이해와 연주 테크닉을 익히도록 돕는 글을 쓰는 피아노 랭귀지 멘토 김민정 블로거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쓰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검색량이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 서포팅 주제를 20개 정도 추천해 주세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자, 그냥 이렇게 하고 제가 바로 눌렀어요. 이건 뭐 제가 드릴 거니까. 그랬더니 얘가 피아노 코드 초보도 10분 만에 외우는 꿀팁. 독학로 필수, 손가락에 안 꼬이는 피아노 악보 보는 법. 하루 5분, 손가락 스트레칭으로 연주 실력 올리는 법. 피아노 빠르게 느는 사람들의 공통점 탑5. 집에서 디지털 피아노, 어쿠스틱 피아노 중 뭐가 좋을까? 이거 한 번쯤은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1번, 5번, 10번 위주로 더 뽑아줘.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 자, 일단 요 내용도 제가 채팅창에 한번 공유해 드리고, 민나클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혹시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 아, 네네. 그래서, 저는 4, 5여가지고, 4, 5여서 조금 더 자세히 잘 나온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료 버전이어도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본다면 그래도 원하는 결과를 그냥 아예 뇌피셜로 뽑는 것보단 훨씬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시면 우리가 위에 이런 글 제목 기획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올려주신 걸 보고 제가 피드백 드릴 때도 저도 또 다시 한번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AI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자, 일단 첫 번째 글 제목을 수요일까지 나는 어떤 글을 쓸지 한번 해보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20개를 써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써보고 싶었던 거, 이런 내용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먼저 써보시고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지금처럼 AI를 좀 더 활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제목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볼 만한 단어. 예, 그런데 이 키워드는 저희가 한 달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해볼 거라서 요거는 지금 당장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저희 Where is Post라는 곳에서 뽑아볼 예정입니다. 자, Where is Post. 자, 음, 네, 키워드는 제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민정님. 키워드는 제목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우리가 네이버에서 Where is Post. 자, 키워드를 뽑는 화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Where is Post를 쓸 거고요. 자, 들어왔을 때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에서 뽑아볼 예정입니다. 자,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에서 여기서 무언가를 검색을 해보실 건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광고는 닫고, 제가 만약 여기다가 지식인 내공이라는 키워드를 쓸 거다.
자, 여기다가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를 그냥 바로 써주시고요. 자, 검색하셨을 때 여기 하단에 검색량, 검색량을 보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검색량을 최대한 낮게 뽑아볼 예정인데요. 어, 자, 검색량을 우리는 합쳐서 PC와 모바일 합쳐서 20, 30, 50, 100 이하.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낮은 순으로 좀 뽑아볼 예정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피드백할 때도 계속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22야, 32야면은 검색량이 너무 낮아서 이거는 하나마나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초반에는 저희가 검색량이 좀 낮은 것 위주로 먼저 뽑아볼 예정이고요. 제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뭐 여기 계시는 무모님 같은 경우도 뭐 10,000 이상 이런 것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일단 검색량은 좀 더 낮게 여기서 검색하셨을 때 1610은 세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키워드로 먼저 뽑아보실 거다. PC와 모바일 검색량을 합쳐서 20, 30, 정말 40 이런 키워드를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서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릴 거니까 이제는 지금은 요 정도만 글 제목을 뽑을 건데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뽑아보시고 두 번째는 AI도 활용해 보시고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검색해 볼 만한 단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린 키워드라고 부른다. 그 키워드는 현재는 검색량이 굉장히 낮은 거 먼저 뽑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기수에서 사람들이 뽑았던 거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앞에 본인이 쓰려는 글 제목을 쭉 써주시고 요 안에 예상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 옆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0짜리도 있고요. 100짜리도 있고요. 250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뽑아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놓고 저희는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놓고 그날그날 그냥 생각나는 거 쓰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일단 뽑았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먼저 써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뽑아서 먼저 3월 5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제가 또 엑셀 파일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포스팅 적용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요일부터는 1일 포스팅이 시작되실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요 가이드라인에 맞출 거지만 처음부터 다 이대로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맞추려고 노력하실 거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제목과 내용에는 여러분이 아까 쓰셨던 키워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써주실 거고, 내용에는 3회 이상, 처음, 중간, 끝, 3회 이상. 요거는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처음 한 3일 동안은 키워드를 잘 넣도록 연습하실 거고, 그 이후에는 사진수를 좀 맞추려고 하실 거고, 그 이후에는 동영상도 넣어보실 거고, 이렇게 차근차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목과 본문, 그리고 해시태그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사진 수와 글자 수를 좀 더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영상을 넣을 거라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최소 기준에서 가이드라인에 맞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기술적인 것만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내용, 타겟은 누구이신지, 그래서 이 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글들도 이제 쭉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여러분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 기준을 100% 맞춰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계속 쓰시는 동안 이런 것들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쓰시게끔 해드릴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쓴 모든 포스팅이 상위 노출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쓰는데 어쩌다 한 번씩 누락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포스팅이 다 상위 노출될 수 없다라는 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뭐 아직 제가 자세히 나가지도 않았지만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고 상위 노출을 넘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판매나 어떤 홍보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색깔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좀 열심히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어,
이제 미리 글감을 제출을 해 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바로 1일 1포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주말에는 주말 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쓰신 글을 보고 이제 한 분 한 분 피드백을 제가 줌 미팅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그동안 궁금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Q&A 시간도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이런 블로그 챌린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경우에 이 목표도 있었어요. 자, 이분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목표가 참 좋았어서 매번 마지막에 이걸 꼭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분의 목표는요, 그냥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다 하기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분은 1일 1포스팅도 완주하셨고 제가 내드리는 과제도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단톡에 질문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그 결과 엄청난 성장을 하셨고 한 자릿수 방문자에서 결국에는 150명,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서 본인은 이제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굉장히 큰 성과를 냈다라고 굉장히 만족하시고 이제 나가시게 되셨는데 쓰는 것마다 상위 노출도 굉장히 잘 되셨었고 상담 문의도 들어와 블로그로 이제 챌린지까지도 여시고 지금은 상품 판매도 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도 주십니다. 자, 앞서서도 많은 후기를 보셨겠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예, 어차피 모든 모임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한 거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끝은 나요. 그러니 우리 어렵게 시작했으니 끝나는 날까지 좀 후회 없이 이 블로그를 통해 좀 많은 거를 도전해 보시고 또 그 성과를 좀 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이 있는지 질문이 없다면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의 첫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재밌게 좀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2분 기수 안에서 많은 걸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OT는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제가 좀 끝내보고요.